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원작 에피소드 원작이고요. 2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이제 챕터,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 중에 일부를 드라마로 채용한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 한 개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변호사님, 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김지정점입니다. 예전에 S랑 같이 술집에서 만났던. S는 10여 년 전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나와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시 눈만 껌뻑거리다가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다. 6개월 전 어느 날 밤 S는 술 한잔 하자며 전화로 나를 불러낸 적이 있었다. 꽤 오래간만에 연락이었다.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내일 재판도 2건이나 되고. 조 변호사, 내가 좋은 사람들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와. 맨날 일만 하면 바보 돼. 나는 S의 요청에 못 이겨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달려갔다. 휘황찬란한 실내 장식으로 치장된 방 안에는 S를 비롯한 5명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당시 S는 몇 건의 M&A를 성공한 직후라 코스닥 업계에서 소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입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가치 있는 이들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상석에 따옥하니 앉아 있었다. S를 통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땡땡은행 김지점장이었다. S는 김지점장이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자금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술이 몇 잔 더 돌아가자 S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딱 3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달 정도면 현재 주가를 2배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로만 엄선했다는 건 모두 아시죠? 서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주포는 여기 지점장님이 쪽에서 맡아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멋지게 달려보죠. S는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조 변호사, A실업 주식 좀 사놔. 내가 말은 2배라고 했지만 사실 3배 이상은 주가를 띄울 거니까 말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겠어?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S와 함께 A실업의 주가를 띄워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들은 이와 유사한 거래를 2건 정도 성사시켜서 꽤 많은 돈을 챙긴 상황이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은 시세 조종이라고 해서 관련 법에 따른 무서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말을 변호사인 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뱉는 사람들의 모습에 난 어이가 없었다. 분명 예전에 S는 이러지 않았는데 연락하지 않던 사이 괴물로 변해버린 느낌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다. 작전 세력들이네요. 네. 그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오늘에야 갑자기 김지점장 발음 잘 안 들려요. 김지점장이 전화를 한 것이다. 다급한 목소리에 뭔가 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는 인터넷에서 A실업의 주가 그래프를 찾아보았다. 그래프가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김 지점장의 설명은 이랬다. 그날 이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A실업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 통정 매수 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작전을 펼쳤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200억 원 이상의 명동 사채 시장에서 빌렸고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김 지점장과 관련자들은 몇 명은 연대 보증을 섰다. 2달 만에 A실업의 주가는 2배 정도 상승했다. 그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 팀은 주가를 더 올린 다음에 빠져나가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팀은 이대로 일을 계속 진행하면 금융당국의 꼬리가 잡힐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입장이었다.
프로젝트의 지휘자였던 S는 주가를 더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에 반대하던 다른 팀은 작전을 중단하고 자신들만 차익을 보고 빠져나왔고 주가는 몇 번의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처음 작전을 시작할 당시에 반토막이 되고 말았다. 작전 과정에서 한 팀이 배신하고 나간 거네요. 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급하게 오른 것에 의문을 품은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대량 주문을 내고 있던 주식 계좌를 추적했다. 김 지점장은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인과 처제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는데 금융당국은 이 부분까지도 모두 추적해낸 다음 김 지점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을 밝히라는 명령서를 보낸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일을 잘했네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지점장이 연대보증을 섰던 작전 자금 20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당장 막대한 이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S를 2년 전에 알게 되어 두 건의 시세 조정을 통해 3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월급쟁이가 몇 달 만에 3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눈이 뒤집힐만 하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결국 김 지점장은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은 관련법 위반으로 김 지점장을 기소했다. 김 지점장은 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명동 사채업자들은 김 지점장이 갚지 못한 200억 원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 지점장의 집은 경매 처분됐다. 김 지점장의 가족은 졸지에 가장도 집도 잃어버렸다. 에휴. 김 지점장 입장에서는 S를 만나 두 건의 시세 조정을 통해 3억 원의 이익을 맛본 것이 화근이었다. 손쉽게 이룬 성공에 욕심이 과해졌고 점점 더 깊이 일에 관여하여 200억 원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선 것이다. 돈을 쉽게 버는 것들이 결국에 화근이 이루어진 건데 무서운 거죠. 네. 이어가 볼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제미숙 우이이담 지기숙시 자수대죄.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 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꿀같이 여기다가 죄가 한창 무르익은 후에야 비로소 큰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군요. 죄를 저지른 당장에는 아픔보다는 쾌감과 기쁨이 크지만 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뒤 드디어 독의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나도 40대에는 누군가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렸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50살이 넘은 지금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든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부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리라 하는 생각과 과연 저 사람의 부가 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까? 또 다른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식의 논평을 하면 주위에서는 웃으며 도사 다 되셨구먼 하고 면박을 준다. 저는 이 생각에 참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여유가 없고 이렇게 붕붕 떠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좀 꽤 봤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그 보상 행위로 뭔가 그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에 대해서 보상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결코 그 가슴에 가진 그 응어리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돈을 쓰면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변에서 오면 왜 저렇게 돈을 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 가슴에 있는 그 중심 알맹이 질문들을 마주하지 못한 결과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어가 볼게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나이가 들고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해서 돈에 대한 날 것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 앞에 겸허해질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생긴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 경험이 쌓이지 않는 이상 생겨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럴 때는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다. 그렇네요. 나이 드는 게 나쁘지 않은 요즘이네요. 네. 이 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 담고 있어요. 읽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재밌고, 또 이 정의와 또는 어떤 순리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 마음에 대한 것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차용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변호사가 우영우 집필 작가의 또 절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심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영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이 책을 찾아보게 됐고, 이 책을 읽는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좋고 애티튜드도 너무 좋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책은 꼭 사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술술 잘 읽히고 누구를 가리키려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 하지만 읽다 보면 깨달음이 많이 오는 책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